데일리 뭐 그냥 받아가야죠. 일찍 와서 뭐 그래도 되고 좋지. 요즘 이렇게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좋긴 한데, 네. 거기 M들 이제 안 빠지는 것까지만 하면 베스트죠. 네. 네. 그래요. 일찍 와서 보는다. 나쁘지 않죠. 너는 다음 수업도 들으니까 이제 가져가서 공부를 알 수 있고. 네. 데일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원래 원은 문제가 어렵거나 이러면 숫자를 안 바꿔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시면은 금방 풀고 집에 가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고 이제 근데 반대로 분명히 수업을 들었는데 다시 푸니까 안 풀린다면 그건 좀 열심히 안 들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저대로 설명이 부족하진 않으려서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 문제들이 또 많이 푼 문제들이라 저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5번 먼저 다 풀게요. 고난도는 예,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5번 문제가 어떤 학교 기출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천여고 기출이었던 게 있어요. 인천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손쉽게 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5번 문제 맞은 친구들 많을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문제에서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4차 함수 줬고요. 일단 쓸게요. gx 2차 함수 줬는데요. 문제에서 말을 하기에 이제 자, fx 이렇게 있고 gx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4차 함수보다는 직선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보다는 직선이 밑에 있다인데 이 문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4차 함수 그려보고 2차 함수 그려본 다음에 이런 길이 12짜리 직선이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양변에 12x를 빼줘서 애초에 이렇게 설계된 문제인 게 12x를 안 빼주시면 문제 풀기가 더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이걸 그리기가 fx 그리기보다 쉬워요.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자, fx 빼기 12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뀐 거죠. 자, fx 이렇게 그려지고 4차 함수, 2차 함수 그려지는데 기울기 12가 아니라 이제 상수 k가 중간에 있을 거야 라는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4차 함수의 최대값,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꼭지점이죠? 쉽죠? 그렇죠? 4차 함수의 최대값 극대점일 거예요. 둘 중에 한 놈일 수도 있고요.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때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더 쉽겠죠. 아마 그때 하나밖에 없는 문제일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4차 함수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찾을 거니까 지금 얘기한 설명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집중해 주시면 돼요. 데일리를 보셔야 되니까 네, 보시고 얼른 보시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 집중 정말 잘 해주시길 바래요. 일단은 얘를 그려보면은 4x 세제곱 제곱 2x 마이너스 12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볼 건데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 친구가 0 나오려면 뭐 2나 3이나 1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많이 넣어보니까 16, 1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얘 정확히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마이너스 2 말고는 그게 없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됐고요. x 플러스 2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얘 아마 이거 한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4차 함수를 미분한 3차 함수가 근이 하나밖에 없고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4차 함수가 얘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얘 마이너스 2에서 극값 딱 하나만 가질 거고 얘가 그때 값이 정확히 되겠죠.
얘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누구한테? 얘한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한테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더하기 16 마이너스 4 더하기 24라서 얘가 20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얘가 20이고 2차 함수는 사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대칭축이 2거든요. 이쪽이 없었네요. 대칭축이 2거든요.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는 2를 넣어보면은 a-1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이에 k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 이래요. k가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자연수 k가 3개밖에 없다는 건 일단 20 가능하고요. 21 가능하고 22가 가능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22보다는 커야 되는데 22보다는 같아도 되겠네요. 20이랑 같아도 되고 성립하니까 문제는 얘가 23보다는 작아야죠. 왜냐하면 딱 3개만 있어요. 얘가 23을 넘어가면 4개, 5개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A의 범위가 34부터 35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연수 A의 값인 거죠? 34가 됩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9번도 별로 안 어려웠다는 느낌이니까 9번 한번 해볼게요. 9번 문제는 원래 어려워야 돼요. 근데 이제 듣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특강도 듣거나 앞타임도 둘 다 듣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9번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틀린 친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그냥 뒷타임 같이 2개 다 듣고 싶다. 언제든 그렇게 하세요. 원비 2배로 안 받으니까 그건 뭐 늘 해왔던 거고. 학기 중에 제가 하는 같은 고2 내신 수업을 두게 되는가 원비 2배로 안 받거든요.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매일 2시간씩 듣기가 너무 힘이 드시면 토요일에 특강 들으셔도 돼요. 돈을 내야겠지만 주에 한 번이니까 좀 이득이 있겠죠. 네.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현우처럼 특강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해도 구라치고 안 오지만 않으면 돼요. 네. 제가 토요일에 듣는다고 해놓고 구라치고 안 왔거든요. 네. 아니 왜 그런 구라쳤어? 가려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문제가 일단 x는 1을 기준으로 유무리 함수가 나눠져 있어요. 유리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a 때문에 못 그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유리 함수가 점근선이 일단 1이고요. y 점근선 a네요. 정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3번 듣는 친구들입니다. 네. 사역이나 이제 희성이는 3번째인데 보세요. y는 a죠. 이거 뭐냐 점근선, x점근선, y점근선 못 찾는 건 네 잘못이니까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찾았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1, 3, 4분면 꼴이거나 유리함수가 아니면 2, 4, 4분면 꼴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겠죠. 이 둘 중 하나를 보고 이쪽은 안 그릴 거예요. 1의 왼쪽만 그릴 거니까.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면 여기까지 그리실 수 있는데 그 옆에 3차 함수 그릴 거예요. 최고차 함수 1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1이죠? 그쵸, 2,3 지나고 3차 함수 그릴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쪽에 3차 함수를 그릴 거임 라고 했는데 1의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오른쪽에 그릴 거임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y는 t를 쳤을 때 근이 2개 만났으면 좋겠는 게 x는 마이너스 1 하나랑 t는 마이너스 1 하나랑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한 게 좀 과장해서 보시면 오버해서 보시면 t가 100이어도 200이어도 1억이어도 2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였다고 칩시다. 1, 3, 4분면 꼴이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3차 함수는 쭉쭉 무한대로 뻗어나가지만 2차 함수는 여기서 말랐죠. 자, 내가 t에다가 100, 1억, 2억 넣어봤더니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나올 수가 없네요. 얘랑만 만나겠죠. 한 개겠죠. 이래서 유리함수가 뻗어줘야겠다. 그래야 저 위에서는 얘네끼리만 2개 만나고 있겠다가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일단은 2, 4분면, 4, 4분면 꼴이었다 라고 먼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딱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유리함수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딱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를 잡아도 유리함수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딱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만나는 건 3차 함수가 좀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3차 함수가 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차 함수가 아마도 이렇게 생긴 애 중에서 3차 함수 혼자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런 선이나 이런 선이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마이너스 1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도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얘랑 만나는 게 있겠지만 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뭔가 3차 함수랑 저 마이너스 1이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마일일까 여기가 마일일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밑에 아이가 마일이라고 생각하고 3차 함수를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마일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좀 더 밑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다 그려볼까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자 밑에서부터 3차 함수를 그려서 여기가 마일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일에서 두 개 딱 만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만나는 게 이 점을 넘어서서부터 두 개 만나거든요. 이 점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t가 3보다 크다라고만 써야 돼요. 딱 3일 때는 3개거든요. 근데 문제는 3에 등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등호가 있을까? 어떻게 등호가 있지? 봐봐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던 간에 결국에는 이 친구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특이점을 찾자. 그림의 특이점을 찾는 거라 했죠? 어쨌든 방금 전에 제시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3이라고 해도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두근 만나는 건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차라리 이 점근선의 3차 함수의 꼭지점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 어떨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잘 들어보세요. 3일 때 두 개밖에 안 만나요. 유리함수 안 만납니다. 3보다 좀 커지면 그때는 또 쟤 때문에 두 개 만나요. 3 이상이 성립하겠다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문제는 그림 맞추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문제가 자 여기다 이거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 점근선이 3이겠다. 그리고 이 2차 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준 게 2,3인데 여기 아니면 여기가 2겠다. 둘 중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쌤 이쪽만 볼게요. 3차 함수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마이너스 1 두 개. 미안 여기 좀 붙어야지. 마이너스 1 두 개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꼭 그러니까 x는 1에서 이 부분이 꼭 얘랑 높이가 같아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1 두 개 맞습니다. 여기서도 두 개 맞아요. 그쵸? 3이면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보셨다시피 최고차 한계수 1이죠. 최고차 한계수 1이죠. 어쨌든 지금 그림으로도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죠. 4죠. 최고차 한계수 1인데 극대극소 차이가 4라면은 간격이 1씩 나와야 되겠죠.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건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인 것만 만족할 수 있을 거므로 여기가 2도 안 될 뿐더러 여기가 또 1일 때 딱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겠다까지 인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최고차 한계수 1에 극대극소 차이가 4라면 그 간격들이 1111이다를 잘 기억하면 좋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바꿔내기는 쉬운 편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제가 학교생이면 이 문제를 바꿔봤자 이 그림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점근선에 딱
접한 이 3차 함수 있죠? 네, 이 그림은 기억하시되 그때는 간격이 1111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n의 차이가 뭐 한 8일 수도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뭐 2를 준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 그림의 형태. 가로 점근선의 끝자락에 3차 함수의 극대가 딱 붙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fx는 자 fx에서 3을 빼면 2랑 2, 3, 4, 5라고 했죠? 2랑 5에 접할 거니까 x-2의 제곱에 x-5일 거고 3 옮겨주시면 fx 나왔죠?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는 3이죠. 방금 정근선이 3이어야 되니까 a가 3이죠. fx 구했고 gx 유리함수 구했으니까 마이너스는 대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가 14번이고 조금 어렵다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14번도 이제 얼마 지난주 바로 이틀 전 특강에서 했던 문제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학년들이 어쨌든 특강도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 계속 보잖아요. 많이 보시고 많이 풀게 되시고 복습을 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은 좀 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많이 볼수록 느는 건 확실하니까. 다음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단지 그냥 수능 30번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쫄아버리시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해결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당장은 대인일 때 나올 거니까 잘 들어야겠다. 잊지 마시고요. 자,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fx 위에 점에 0,0인데 fx가 0,0 지난데요. gx는 2,0을 지난데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얘네서의 접선이 모두 x축이에요. 일단 gx 먼저 볼까요? gx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생겼는데 얘 접선 중에 x축처럼 생긴 접선은 얘밖에 없잖아. 아니 뭐 여기가 만약에 2,3이면 얘가 y는 3이라는 접선이겠지만 지금 그 접선이 x축이라니까 2차 함수 2,0 꼭지점이구나. 그래야 2,0에서 접선이 x축 나오겠구나. 그럼 따분되면 그런 접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보세요. 열심히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가번 조건에서 이건 찾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못 찾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푼 거죠. 이거 진짜로. 네, 그림을 평소에 진짜 그려보질 않는다는 것도 맞고요.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3차 함수도 0,0 지나면서 접선이 x축이래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한번 몇 가지 그려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0,0에서 이렇게 생겼거나 3차 함수가 아니면은 그래야 접선이 x축이겠죠. 이 0,0에서의 접선 x축 맞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 접선 x축 맞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여기를 접하면서 관통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접선이 변곡 접선이기도 하겠네요. 0에서의 접선. 그렇죠?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세 가지를 문제의 입맛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점 2,0에서 x에 그은 접선이 두 개다. fx에 그은. fx 그림 셋 중 하나 따올 건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두 번째, fx와 gx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나다번 중에 다번을 먼저 해볼게요. 하나의 실근이요. 만약에 얘가 오려면 fx가 좀 쪼잔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근이 이쪽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만 나오게 하려면 그냥 안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부분의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약간 1번 그림이 여기서 접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교점을 간과해서 그렇죠. 이 교점을 간과하면 안 되죠. 아 물론 애초에 뭐 이차함수도 못 그렸으면 여기까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거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교점 생각을 해야죠.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얘에서 접선을 그려보려고 보니까 접선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저 위에도 있겠죠 접선이. 세 개나 그려지네요. 접선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데 이 그림 안 되겠다. 탈락이죠. 네. 접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밖에 점에서 접선 그리는 거니까 영역별로 찾아보면 되겠다. 두 번째 그림부터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인데 자 접선 밖의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영역은 다 배우셨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변곡 접선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그 전에 어쨌든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여기에서 만납니다. 하나 만나요. 알았죠? 네, 그는 하나밖에 없는 건 만족했고 자 변곡 접선을 치고 함수 본인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뉘는데 자 이쪽 영역에 있는 이는요 접선을 여전히 3개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 됩니다. 나머지 건 못 맞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짜여진 문제인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차 함수에서 접선 그릴 때 접선의 개수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입안에서도 2번은 했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가 2개 나오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함수 위에 점이어야 되거나 함수 위에 점이면 2개 나오죠? 아니면 변곡 접선 위에 점이어야 2개 나온다는 사실이 있어요. 2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3개 영역, 3개 영역, 1개 영역, 1개 영역인데 2개는 웬만하면 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2,0이라는 애가 3차 함수 위에 점이거나 3차 함수의 변곡 접선 위에 점이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3차 함수 위에 점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던 이쪽에서 무조건 근이 하나 나와요. 근 하나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근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차 함수 위에 점일 수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교점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점이 더 생기면 안 돼요. 2개 생기니까. 그렇다면 2,0은 일단 이거죠. 2,0은 교점은 아니에요. 왜요? 2,0 말고 이쪽에서 교점 생길 거예요. 이쪽에서 교점 생겨요. 알았죠? 교점이 아닌데 접선 2개 있고 싶으면 저 그림상으로 변곡 접선 위에 있으면 되겠네요. 2,0이. 3차 함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그리던 얘를 갖다 그리던 2,0이 변곡 접선 위에 있을 수는 없네요. 마지막 그림 그럼 제가 정답이죠. 어떤 그림? 이 아이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나 3차 함수가 접하면서 가도 자 여기서 하나 만나고 자 이 친구의 변곡 접선이 얘거든요. 얘가 변곡 접선이에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 접선. 이 2,0 변곡 접선 위에 있는 거 맞네요. 그럼 이 2,0의 접선 하나, 2개 확실하게 그릴 수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설명은 다시 안 할 거거든요. 많이 해서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 3차 함수한테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 개념은 더 안 할 거고요. 네, 이 문제 역시 학교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서. 네, 일단 1학년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고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2,0이 3차 함수가 0에서 접하면서 관통 0에서 접하면서 관통 무슨 얘기예요? 세실근 갖는다는 거죠. 3중근 갖는다는 거 접하면서 관통 그렇죠. 3차 함수가 식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죠. 시구차항의 수익이. 자 문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gx가 얘보다 작고 fx가 얘보다 크대요. 이 문제의 아쉬운 점은 아까 5번 문제는 여기가 숫자가 있고 여기가 k였는데 얘는
기울기 쪽에 K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수가 없어요. KX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죠. 아 그냥 내가 이 직선 그리자. 이 직선이 0,-1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는 직선 중에 3차보다 밑에 2차보다 위에를 그리자. 쌤 3차보다 밑에가 있나요? 거기는 올라가는데 문제 잘 읽어보면 이제 문제 마지막 부분은 x 0보다 큰 부분만 보기로 했대요. 네, 3, 4, 2차 잘 찾아놓고 0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니까 3차 함수, 2차 함수 모두 양수 부분만 잘라서 그리면 되겠죠. 여기 3차보다 밑에 2차보다 위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당연하게도 범위는 이 접선과 이 접선 두 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계속 그 문제 좀 밖에점에서 해볼 때 0,-1이라는 밖에점에서 3차 함수까지 그린 접선의 기울기 K를 구할 거니까 기울기잖아요. 그래 0,-1의 3차 함수의 접선 그려보자. 여기 T, T의 세제곱이니까 평균 변화율 T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가 자 미분 계수 3T제곱이더라 해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T 옮기면 3T 세제곱이더라. T가 1일 때더라. 금방 나오죠. 아 0,-2랑 1,1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구나. 네 3이죠. 얘는 금방 나오죠. K가 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2차 함수라는요. 2차 함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마이너스 4거든요. 얘랑 kx 마이너스 2가 맞나? 근데 어떻게? 중근 이걸로 보여도 됩니다. D는 0. 얘는 제가 안 할게요. 네, D는 0 하면 될 일입니다. 정하니까. 그때 k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울기 두 개 나올 건데 집중하세요. 기울기가 2차 함수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하나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예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큰 아이 아니고 작은 아이. 1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도전 1등급 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쉬운 것만 뽑아 드린 거예요. 쉬운 것만. 농담 아니에요. 네. 뭐 12번, 10번 이런 거 풀면 멘탈 다 부서지거든요. 19번인가요? 그 다음이? 19번도 쉽습니다. 네. 표시점에 나왔던 적이 있거나 나올 만한 것들 19번입니다. 근데 또 몰라. 학교 프린트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학교 프린트는 또 얘네보다 어려운 거 들어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대거 프린트 다 나왔냐? 나왔어. 다 나왔어? 했어. 그런 거 같아. 연속으로 프린트가 나오고 있어. 네,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특강때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예, 특강 때 한 거랑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강은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하게 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지금 잘 됐으면 돼요. 궁금한 건 그때 했는데 또 틀린 분들이 있냐가 궁금한 것일 뿐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3차 함수인데 1과 3을 근으로 갔는데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x가 1보다 클 때 프라임 x가 0 되는 원소가 한 개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네요. 3차 함수가 프라임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럼 f'이 0 나오는 게 마이랑인데 둘 중에 1보다 큰 놈이 얘죠. 한 개 있네요. 이러면 맞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3차 함수가 지금 1하고 3이 근이래. 나머지 한 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세 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여기 중근이더라도 그렇지.
와플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꼭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의 위치를 5개로 나누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진짜 부탁입니다. 오히려 고쟁이 시간에 이걸 안 하고 와플 시간에 했어요. 형주가 막 이거 막 맨날 막 자기 들었던 거. 네. 자기 안다고 많이 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나머지 한 건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5개의 그림을 그리세요. 5개의 그림. 처음에 알파가 여기 있다는 건 이렇다는 거죠. 쌤, 알파가 이렇게 가격이 똑같나요? 아니, 알파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 나도 몰라. 알파를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알파랑 1이랑 같은 거죠. 알파랑 1이랑 같으니까 1이 중근. 세 번째 그림은 이제 1과 3 사이에 알파가 있는 거죠. 예, 네 번째 그림은 알파가 3에서 중근.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금방 그려요. 마지막으로 알파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싫어요. 부탁인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3차 함수의 나머지 하나의 근이 어디 있냐를 따져봤고요. 자, 따진 대로 다 써봤어요. 이제 눈으로 한번 봅시다. 프라임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그러니까 프라임의 근, 즉 극값의 x좌표인 것 같은데 극값의 x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인 경우면 얘 오케이네요. 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있어요. 1보다 작으니까 하나 맞죠? 얘요? 얘 안 돼요. 1 포함이거든요. 얘 두 개. 얘요? 안 돼요. 다 1보다 커요. 얘요? 안 돼요. 1보다 크죠? 얘요? 다 1보다 커요. 아, 뭐야, 되는 거 저거 하나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일단은 x-1, x-3, x-알파이고요. 초고차학에서 준? 안 줬을 것 같은데. 아마 알파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애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된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프라임의 근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는 건 이 그림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gx가 절대값 fx 곱하기 fa-x래요. 일단 보겠습니다. 보세요. 얘도 3차 함수고 어쨌든 얘도 3차 함수입니다. 이 함수 잠깐만 분석해 볼까요? 이 함수는 fx랑의 관계가 어떻냐? 정의역을 보니까 x는 2분의 a 대칭이네요. 그쵸? a-x, x 더하면 항상 a가 나오잖아요. 이거 많이 했죠,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쵸? 여러분 지금 공부를 안 하시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할 게 많으신가요? 그러면요, 그냥 수학을 하세요. 이과는. 대학 가야죠. 영어나 국어에서 어쩌려고? 어디 가려고? 눈 까면 별개예요. 그렇죠? 네, 알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영어 국어 등급 높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영어 국어는 그러니까 안 해야지 하고 신나게 버리고 수학도 안 하면 다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근데 내가 이거 말하는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1학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3차 함수를 어딘가에 대해 대칭을 했어. 3차 함수일 거야. 두 개를 곱했어. 6차 함수?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절대값 씌워놓고 뭐라 하냐면은 미분이 가능하대 전체에서. 잘 들어봐. 이거 현우도 대답할 수 있어. 아니야. 어떤 함수의 절대값 씌웠어. 어떤 함수의 절대값 씌웠어. 미분 불가능이 어디서 나? 관통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미분 불가능점이 관통근에서만 나오잖아. 여기는 미분 가능해. 뒤집어도. 그렇지? 관통근의 식이 어떤 형태야? 헬스 1차만 있어야지. 1차만. 봐봐, 현우야. 관통, 접하면서 관통하자. 야, 봐봐. 관통은 미분 불가능해지거든. 접하면서 관통은 미분 가능해.
딱 1차인 애들만이 문제인 거잖아. 들어가봐. 야 봐라. 이 자식 입장에서 한번 볼게. 이 자식이 지금 이걸로 들어갈 거 아니야. gx가. 들어왔어 얘가. 얘네 셋 다가 다 다른 애들이라서 싹 다 관통근이야. 근데 여기다 어떤 3차 함수 곱했더니 우와 얘네 싹 다 접하는 건 됐대. 그럼 얘가 그걸 모아줘야 돼? 똑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아니 쌤 대칭에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갔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1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 감이 좋은 애들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쌤 알파가 마이너스 1인가를 간격이 같고 그 다음에 제가 3차 함수를 x는 1에 대해 대칭을 하나요. x는 1에 대해 대칭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x는 1에 대해 대칭하니까 간격이 똑같으니까 3은 마이너스 1로 가고 마이너스 1은 3으로 알아서 오겠죠? 1은 가만히 있고 이러면 이 함수가 얘거든요? 어쨌든 얘도 얘 관통은 가지니까 얘랑 싹 곱하면 다 제곱 될 거 아니에요? 미분 가능해지겠죠? 그쵸? 에이 쌤 여기 그리고 같아야 되니까 봐봐 여기는 1인데 여긴 0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짧게 오케이 대칭해볼게. 짧게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 이선에 대해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야 그럼 봐라 x는 1에서는 매칭이 되는데 2는 없는데 매칭되는 애가? 마일드 매칭되는 애가 없는데? 얘네 싹 다 관통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야 무슨 대칭? x는 1대칭이니까 a가 2라고 하고 나왔죠. 그쵸? 이렇게 금방 나오는 문제예요. 자 뭐야 야 쉽다니까요? 그니까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게 뭐냐 절대값 안에 미분 가능 불가능은 관통분이 관여할 거고 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쉽잖아. 아니 애초에 기본적인 거 3차 함수 근 2개 줬어? 나머지 근 몰라? 5개 위치 쓰고 시작해. 이거부터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 문제 존나 어려운 게 없는 문제야. 야 그나마 어려우면 17번이나 이런 게 어렵거나 18번 이런 게 어렵지.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 얘네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특강 때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랬잖아. 막판에 현주가 이해 못해야 돼. 메탈 나가. 상행이랑 얘기지만 현주가 마지막 문제 이해 지가 안 된다고 막 또 화내고 지가 이해 안 되면서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그럴만했어. 예? 아인 쉽지. 자 집중해 들었지? 대인이 30분 컷하고 가자. 알았지? 자 어떻게 결론이 문제야 이거죠. G의 4A와 F0과 F4A를 곱하라고 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fx는 구했고 gx는 하여튼 이거 아니에요. 얘는 제곱 다 붙어있고 들어보세요. 이 아이도 k에다가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k 제곱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자, gx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G4요? 4A, G8 F0 F8이죠. 야 GX 봐라. 안에가 싹 다 제곱인데 절대값 의미 있냐? 없습니다. 대입을 하세요. 8이지. 8 대입해보니까 K제곱에 9제곱에 8제곱에 뭐죠? 7제곱에 5제곱 왜 이래. 이거고요. F0은요? F0은 K에다가 3 F0은 3 F8은요? K에다가 7 곱하기 9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7, 9, 5는 하나씩 깝시다. 3 하나 나눠줄게요. K제곱 약분됐으니까 문제가 끝났네요. 빼고네요. 너무 쉽죠? 그쵸? 네. 너무까지는 아닌가요?
기대하시는 것보다 10조가 맞겠죠? 예. 자, 20번이 좀 어려워요. 20번이 제 생각에 좀 어려워서 20번 말고 다른 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그게 낫겠다. 적분해서 22번. 적분해서 25번. 25번은 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니까 적분 25번 하고 쉴게요. 어려운 거 하면 또 멘탈이 좀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25번 끝나는 게 있는데. 잠깐만, 22번은 뭐야? 얘 25번 할게요. 얘가 더 어려워요. 25번, 25번이 쉽다. 야, 그래. 너네 그러면은 잠깐만. 25번 틀린 사람이 2명이라고? 근데 너 숙제 안 했어? 네, 그래, 이 새끼야. 그래. 내가 왜 물어봤겠어? 뭔 소리야. 너 쪽에서 맞는데 너는 이거 틀렸을 것 같으니까 풀었으면. 풀고 틀리고 들어야지 나중에 맞지. 응? 지금 안 푸니까 풀고 틀리고 들어서 맞아야 되는데 풀고 틀리고를 시험 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가겠습니다. 자, 해부차 항의수 1이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이제 0하고 2가 0이 3차 함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3차 함수 할 때 생긴 거는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최고차 항의 1이기로 하니까 이것까지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P가 양수인데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야, FX에서 F0만큼 내려앉혀봐. 이 얘기 뭔 소리냐? F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X축에 붙여봐. 이 얘기죠. 그치? 그 얘기가 첫 번째 아니죠?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0이니까 이것만 나왔겠다 이거야. 그치? 이것만 나왔겠다. 0보다 작은 거고. 그치? 이게 바로 현재까지 GX. 그쵸? 0보다 큰 쪽은 0보다 큰 쪽은 fx 플러스 p 빼기 f의 p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움직이라는 거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개 쉬워. 이게 뭔 소리냐면 아니 쌤 그냥 단순하게 평행이동 아닌가요? 봐봐. 야 fx가 있어. 야, 내가 얘도 p를 3이라고 하기 양수니까 p 3이라고 하자. 3,f3이 fx 위에 점일 거야, 그렇지? 일단 p는 3이라고 했고 그냥 이런 점이 있어. 야 봐봐 이제. 자 마이너스 p만큼 마삼만큼 마이너스 fp만큼 마이너스 f3만큼 내려와봐. 얘 어디가 있겠냐? 잘 봐. 원점이 있을 거야. 잘 들어봐. 이게 뭔 얘기냐면 너네가 p를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잡던 p를 뭐 5를 잡았어. 5만큼 f5만큼 빠꾸를 한다고? 5만큼 f5만큼 빠꾸하면 어디 있겠어? 0에 있는 거야 원점에. 어차피 5,f5라는 점은 fx 위에 점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쟤는 어딘가에 있을 p점을 원점으로 빠꾸시켜란 뜻이야. 어딘가에 있을 p점을 원점으로 빠꾸시켜란 뜻이잖아. 그 뜻을 빨리 깨우쳐야지.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잘 모르면 P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잖아. 애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 아니 쌤, 3,f3은 원점으로 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뭔 소리야. 나머지 그냥 이 그래프가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이동 같이 하는 거지. 단지 P가 3이면 3,f3만 원점으로 올 뿐. 나머지는 지 하나 따라오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점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옮길 건데 내가 설정한 P에 해당되는 그 점만 원점으로 딱 붙겠지. 이제 문제를 보니까 gx가 하여튼 이렇대. 끝. 자, P가 1일 때 G'1은 0이냐? P가 1이면 봐봐. P가 1이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야. 현재 이렇지. 원래 잠깐만. 야 원래 fx는
제대로 그려보자. fx가 원래 이렇게 있어. 저 위에 있대. 여기 x는 0, x는 2야. 원래 fx가 이렇게 있어. 자, 0의 왼쪽은 f 0만큼 내리라고. 여기가 x축이라 치자. 그러면은 0의 왼쪽은 파란색으로 그릴게. 0의 왼쪽은 그냥 이 그래프 f 0만큼 내려. 이런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f 0보다 왼쪽만 그려.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이게 gx, 파란색이 gx, 제가 원래 fx. 그 다음에 p가 1이면이라고 했어. p가 1이면. 1이면 1콤마를 찾아봐. 1콤마 어딨어? 얘야. 1콤마 변곡점이겠다. 그치? 1콤마. 근데 1,f1이 여기야. 1,f1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라고? 원점으로 보내라고. 원점으로 보내라고. p가 1이면 뭐라고? p가 1이면 1,f1 원점으로 보내라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 야, 현재 그려진 파란색과 노란색 조합이 gx야. 잘 들어봐. 그래놓고 이 gx가 g'1이 0이니. 그러니까 여기쯤에 1이 맞니? 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맞지? 봐봐. 이 점이랑 간격 원래 이 점이랑 간격 원래 1이었잖아. 봐봐. 여기가 1,f1이 0,로 왔으니까 2에서 미분계수 0인 건 1로 왔겠지. 됐어? G'1이 0 맞아. 쌤 0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않나요? 오 맞아. 근데 어쩌라고 G'1 1만 물어봤잖아. 자, 그래서 니은 건 gx가 전체에서 미분계수 0이 되고 싶대.